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속담만큼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내 생각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말이 헛나가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건 타고나는 재능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소통은 결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과 이해를 통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혹이 지혜가 주변 분들에게도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나누는 마음 또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빛나는 소통의 대가로 만들어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나 동료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습니다. 당신만큼이나 그들도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믿게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고 너무 빠르게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요점만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길이죠. 하지만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리한 뒤 단어 하나하나와 몸짓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집중을 유도하고 손짓을 사용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듣는 이가 감정적으로 몰입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뢰를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말을 멈춤으로써 모든 이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소통의 기술을 정말로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잘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과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청입니다. 좋은 경청가 없이는 결코 좋은 소통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홀로 방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 진공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소통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대답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말을 자르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대화는 훨씬 자유롭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소통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잔잔한 강물이 흐르듯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단어, 즉 풍부한 어휘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 내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고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바로 당신의 소통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의 어휘가 일상에서 쓰는 말보다 조금 더 정제되어 있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어휘력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통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더 멋지게 들리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여러분을 더욱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화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고 명확하게 들리시나요? 두 번째 예시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줍니다. 이처럼 올바른 어휘는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오해할 여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사전을 통째로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이라도 읽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든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책이나 기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연습을 할 때는 종이책보다는 스마트폰, 킨들,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기기로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길게 누르기만 하면 즉시 뜻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종이책을 읽으며 옆에 사전을 두고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과정 자체를 번거롭게 만들어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 이해한 뒤 다시 그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문맥 속에서 살아나 당신의 기억에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당신이 유창해지고 싶은 언어로 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특정 단어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 뜻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당신의 어휘력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머뭇거리거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전달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생각을 구조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구조화란 단순히 생각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논리적인 뼈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화된 생각은 당신의 소통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고 대화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들며 궁극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조언들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라,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같은 것들이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음성 메모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죠. 매일 단 2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시간이 더 있다면 길게 해도 좋지만 2분은 당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그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며 녹음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좋고 어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털어놓거나 심지어는 그냥 불평을 늘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을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연습했다면 이제 여기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당신의 말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SPK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S.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P. 이 상황이 왜 이상적이지 않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E.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A.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K. 만약 시간이 단 2문장뿐이라면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로 토론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당신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혼자 말하며 연습하다 보면 이 논리적인 흐름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소리 조절의 2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속도와 멈춤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너무 신나지만 동시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일단 그냥 너무 빠르고 불안하게 들려서 듣는 사람마저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은 설레지만 동시에 조금은 막막한 기분도 듭니다.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죠. 하지만 서두르는 대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집중해 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2번째 문장은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적절한 속도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듣는 이가 감정적으로 연결될 시간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신나기도 하고 또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나 와 같은 불필요한 군소리들은 당신이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런 군소리를 내뱉는 대신 차라리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멈춤은 말의 문장 부호와 같습니다.
당신의 말에 리듬과 명료함을 더해주죠. 앞서 말했던 문장을 군소리 대신 멈춤을 사용해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은 설레지만 동시에 조금은 막막한 기분도 듭니다.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죠. 하지만 서두르는 대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집중해 봅니다. 훨씬 더 낫죠? 멈춤은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흡수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군소리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그 군소리 자체에 쏠리게 만들어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속도와 멈춤을 마스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성 녹음 연습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단, 책에 있는 문장 보호를 철저히 지키면서 읽어야 합니다. 쉼표에서는 잠시 쉬고 마침표에서는 완전히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에서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자체는 메시지의 단 7%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즉 말의 속도와 멈춤이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인 나머지 55%는 놀랍게도 당신의 몸짓 언어, 즉 보디랭귀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 말과 행동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어깨를 움츠리거나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과 같은 다친 자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열린 자세는 감정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중이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1대1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대신 손을 사용해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죠. 이처럼 손짓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강력한 전달력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관찰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때 나도 모르게 따라 끄덕이거나 상대의 목소리 톤에 내 톤을 맞추는 것이 그 예입니다. 상대방이 다친 자세를 취하면 나 역시 방어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 미러링을 당신의 소통 능력 향상에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뛰어난 연설가들의 영상을 보고 듣고 그들의 연설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말하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들의 뛰어난 소통 방식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십시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학 시절 첫 전공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시험장을 나와 교실 밖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이 길에 재능이 없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죠. 완전히 패배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강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다른 생각이라도 하고 싶어 무심코 클릭했던 그 15분의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 더 흥미롭고 마음을 끄나요? 당연히 두 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데이터와 사실을 뛰어넘어 듣는 사람의 감정에 직접 말을 거는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이야기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재미있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라는 주제와 생생한 묘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도전 과제를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연습을 음성 메모 앱에 녹음하며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 녹음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일 2분씩 당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하루 5분, 좋아하는 책을 문장 부호와 감정을 살려 소리내어 읽으세요. 모르는 단어는 바로 찾아보며 어휘력을 키우세요. 셋째, 스토리텔링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매일이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매일의 작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당신을 빛나는 소통의 대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따뜻하고 모든 만남